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8월 28일 중공의 조우 구억강이라는 청년 감독이 틱톡 영상을 통해 짜오웨이 주변인들을 언급했습니다. 짜오웨이가 변을 당했는데 친구라는 황샤오민과 리빙빙은 왜 사진을 삭제했느냐, 마윈은 왜 친구를 구하려 나서지 않느냐, 그런 다음 이연걸이 다음 타겟이 될 거라면서 빨리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연걸은 타겟으로 떠올랐습니다. 방송, 영화 등을 담당하는 국가광전총국이 활동을 제한하기로 한 연예인 명단에도 이연걸이 있습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스타들이 모두 제한 대상입니다. 여기는 싱가포르 국적자인 이연걸을 비롯해 미국 국적의 루이페이, 판웨이버, 왕리홍, 캐나다 국적의 시에팅펑 등이 망라됐습니다. 이연걸이 다음 타겟으로 지목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4년 12월 22일 알리바바 픽처스는 저명한 무협 영화감독 이연걸을 이사회 멤버 가운데 한 명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연걸도 마윈의 알리바바 패밀리에 정식으로 편입된 건데, 알리바바 집단에는 짜오웨이도 깊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엔트그룹이 IPO를 추진할 때 짜오웨이는 모친 명의로 5억 유엔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짜오웨이가 그림자 주주로 참여한 건데, 여기에는 다른 연예인 명단도 있었습니다. мя오프란 여배우는 엔트그룹에 7억 유엔을 투자했습니다. мя오프의 남편은 천이홍이란 인물로 윈펑 파운데이션의 발기인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연걸은 마윈과 꿍푸를 취미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마윈은 엔트그룹 IPO에 훨씬 앞서 2017년에 꽁소우따오라는 영화에 출연했는데 작품을 만들면서 이연걸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태극선문화공사라는 회사도 만들었습니다. 엔트그룹의 이연걸은 본인 명의로는 주주로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윈펑 파운데이션의 공동 파트너인 티엔진 자더 자산관리공사의 배후에 이연걸의 처 리츠가 있었습니다. 티엔진 자더 자산관리공사의 법정 대표 겸 대주주는 사오펑준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2014년 이후 모두 5건의 대외 투자를 했는데 그 총액이 6억 유엔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는 모두 윈펑 파운데이션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윈펑 파운데이션은 알리바바 그룹의 대외 투자 플랫폼으로 엔트그룹의 주요 주주이기도 합니다. 티엔진 자더 자산관리공사의 CEO 사오펑준이 지배하는 회사 가운데 티엔진 정더 비즈니스 컨설팅 유한공사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이연걸이 법인 대표인 상하이 꽁소우따오 스포츠 유한공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상하이 꽁소우따오 스포츠 유한공사의 주주는 알리바바 스포츠와 태극선문화공사입니다. 이연걸은 이렇게 알리바바 마윈과 아주 복잡한 지분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연걸의 처 리즈는 1961년 상하이생으로 홍콩에서 활동하던 배우였습니다. 그녀는 1981년부터 부친과 함께 홍콩에서 살고 있습니다. 중공이 갑자기 왜 연예계를 숙청하고 있는지는 8월 31일 중국 기검 감찰보 내용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관영신문은 연예계 난잡한 상황 배후에는 자본의 사슬을 잘라낸다는 문장을 게재했습니다. 연예계 인물들 그 자체보다는 그 배우의 자본에 대해서 칼을 대는 게 중공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이 기사는 중공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의 거시연구원 짱유가 인터뷰한 내용을 기자가 정리한 겁니다. 플랫폼과 연예계 스타, 팬클럽 문화가 자본시장의 확대로 인해 지나치게 상업화된 만큼 이 3대의 사슬이 이익만을 쫓아 운영돼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과 청소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니 이 악순환을 끊겠다는 게 중공 당국의 방침입니다. 또 이 같은 연예산업의 무분별하고 난잡한 현상이 자본시장까지 무질서하게 어지럽히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라는 것이 단순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사상문화와 의식 형태 공작의 중요 진지인데, 그 종사자들이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한다는 본령을 잇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의 거시연구원 장유는 이와 함께 인터넷 플랫폼, 사교육, 부동산, 의료, 문예,
금융 등 여러 영역에서 자본의 과다한 확장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메이투안이 모바이크를 인수하려 할 때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나 알리바바가 처벌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서도 자본이 야만적으로 성장하다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자본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 방향에 따르지 않고 부당한 정치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중화권 매체 아폴로 신문망은 바로 이 부당한 정치이익이라는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아폴로 신문망은 시진핑 정권이 조준하고 있는 것은 연예계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는 자본이라면서 이는 중공 특권층과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층이라는 것은 장저민파와 연결된 몇몇 빅패밀리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엔트그룹의 IPO가 중단된 원인으로 그 배후에 광범위한 특권층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층은 시진핑에게 도전하는 파벌들이라고 전했습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도 시진핑이 엔트그룹 IPO와 관련된 배후 인사들의 명단을 보고 매우 화가 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는 장저민의 손자 장저청이 참여한 중공의 사모펀드 보이캐피탈, 그리고 베이징 짜오더 투자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자칭린의 사위 리보탄이 명단에 있었다는 겁니다. 엔트그룹 IPO를 시진핑이 중단시킨 뒤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5일 정칭홍의 측근 화롱자산관리공사 전 CEO 라이 샤오민이 체포돼 사형 선고를 받고 24일 만에 전격적으로 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1월 22일 시진핑은 중앙기율위회의에서 정치와 경제 문제가 얽히면 당과 국가의 정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통적 부패와 신형 부패가 얽히면서 그 부패 행위는 더욱 은밀하고 복잡한 양상이 됐다고도 했습니다. 시진핑의 이 같은 언급이 있던 다음날 신화사는 헤드라인 보도를 통해 일부 부패 분자가 이익 집단이 돼 망령되게 당과 국가 권력을 훔치려 하니 고도의 경계로 당내 이익 집단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시진핑이 장저민 정칭홍 세력이 중공사회 각 영역에 만연하는 것을 이제 포위선멸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화사는 8월 26일 중국 공산당의 역사 사명과 행동 가치란 중선부의 문장을 게재했습니다. 부패를 일소해 사회 공평을 실현해야 하며 중국몽은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한 것이다. 인류 운명 공동체는 중국 문화가 세계를 위해 공헌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등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독소를 제거해 건강한 체질을 유지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당내 특권 계층이 형성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한다는 말도 포함됐습니다. 이 특권층이 누구인지는 2012년 미국 블룸버그 보도에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블룸버그는 덩샤오핑, 천윈, 왕전, 장저민 같은 원로 가족들의 재산 상황을 도표로 묘사했습니다. 특히 장저민 가족의 부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중공이 개혁개방을 한 뒤 각 영역에서 모든 이익을 독점했습니다. 통신, 전자, IT, 석유화학, 수력발전 등 영역별로 각 계파가 나눠 장악해왔습니다. 상하이방의 2인자 정칭홍, 류힌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부패와 황엄한 생활은 혀를 내두르게 할 지경입니다. 예를 들어 류힌산의 신복으로 전 중공 왕심반의 주임이었던 루웨이는 모유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중공 연예계도 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한 영역에 불과합니다. 연예계 배우의 중공 거물은 정칭홍의 동생 정칭화입니다. 홍콩 잡지 전초는 낭만 상하이방의 전 공안부 부부장 리동성이 정칭화의 실형으로 중공 관영 CCTV를 고관들에게 여성을 대주는 기지로 만들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정칭화는 연예계 출세의 불문율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정칭홍은 90년대 홍콩에 파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동생 정칭화이가 홍콩 연예계에 척수를 뻗쳤습니다. 중공뿐 아니라 홍콩의 연예계에도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짜오웨이가 정칭화이에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도 유출된 바 있습니다. 짜오웨이가 알리바바의 마윈, 장저민파의 돈 지갑인 밍팅그룹의 샤오젠화와 공모해 주식으로 거대한 부를 형성한 배후에 상하이빵 세력도 공모한 겁니다. 짜오웨이 사건은 언젠가는 터질 사안이었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베이징은 금융안정위원회를 설립하고 짜오웨이를 지목했습니다. 이전의 금융사기에 대해 30만 유엔의 벌금을 부과하고 향후 5년 내에는 주식시장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지만 짜오웨이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중공의 연예계는 매년 3,800억 유엔이 투자되는 큰 시장입니다. 여기에는 정상군 세력의 돈도 들어가는 등 아주 복잡합니다. 연예계 스타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대중의 시선을 한꺼번에 끌기 때문에 시진핑의 정치구호는 순식간에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시진핑으로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시진핑은 19대 당대회 이후 거의 모든 영역을 장악했지만 금융만큼은 예외입니다. 8월 29일 중공 관영 광명일보는 한바탕에 심각한 변혁이 진행 중이란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우이판, 호준, 짱저한, 짜오웨이, 정수왕, 가오샤오송의 실명을 언급했습니다. 이 신문은 경제, 문화, 금융, 정치 영역에서 변혁이 일고 있다면서 자본시장은 더 이상 자본가가 떼돈을 버는 천국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광명일보 기사에서 권력을 집중시키려는 시진핑의 목표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금융을 손안에 쥐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문화 영역에서 서방의 요소를 아예 없앤다는 겁니다. 연예계 타격은 이 두 가지 목표에 모두 걸쳐 있습니다. 연예계 숙성은 시진핑의 큰 그림입니다. 라이벌 정치 세력을 수면 위에 올려 마지막 타격을 가하는 동시에 월가와도 얽혀서 정리가 쉽지 않은 금융 부문까지 한꺼번에 장악하려는 의도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